자, 지금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터지기 위한 폭탄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폭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지 3개월, 6개월 아니면 1년 더 올랐다가 터질지 뭐 예전처럼 신용잔고가 25조 원까지 가는 엄청난 광기의 시장이 될지 아니면 지금 터져버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터지는 건 맞습니다. 언젠간 터지기 때문에 내가 그 터지는 시점에 주식을 잡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손실과 함께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에 당첨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이 신용장고 때문에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코스피가 참 애매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단순히 추세만 봤을 땐 잠깐 올랐다 하지만 예전처럼 신고가를 간다던가 계속 상승을 유지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반대로 코스닥에는 계속 끝까지 우상향하면서 거래대금까지 현재 10조 원 정도 엄청난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루에 거의 10조 원. 거래대금이 늘어봤자 한 7조 원, 8조 원만 되더라도 정말 많이 늘어났다 생각을 했는데 쉬지 않고 늘어나서 그냥 평균 10조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코스피와 다른 요소는 애매하지만 코스닥에서 이 거래대금만 믿고 지금 인공지능, 로봇,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3교대 근무로 끝없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3교대로 거래대금까지 10조 원까지 동원해서 올랐던 이 많은 종목들이 갑자기 단체로 무너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지 아니면 이 10조 원이 그냥 허상일지 욕심의 영역이라서 방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자, 3월에는 어떤 관심주가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월 시작할 때 분류했던 종목인데 벌써 주가가 10%나 올랐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시세, 그러니까 고점에서 터지는 불꽃놀이 같은 게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분류를 했지만 혹시나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서 9만 원을 완전히 종가로 넘어버린다면 그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양봉들이 모여서 추세가 모여가지고 또 수급이 모여서 고점에서도 장대 양봉이 한 번, 두 번쯤은 더 나올 거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분류를 했으며 그리고 3월 시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가 최근에 또 분류를 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게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엄청난 쌍끌이 수급으로 인해서 좀 예쁜 차트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정도 상태라면은 다음 시장에서 혹시나 1, 2%라도 눌릴 때 눌림으로 좀 편하게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더블 양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엔터주 중심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. JYP는 그냥 조정도 없이 정말 안전한 각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3% 이상 더 상승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. 여기까지는 단순히 단타가 아니라 스윙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분류를 했으며 자, 다음은 거래대금을 이용한 단타 종목들인데 제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. 계속 끝까지 오르고 폭탄 돌리기의 위험이 감지가 되면 물론 지금 2차 전지나 다른 종목들 고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들어가진 않겠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몇 퍼센트 먹겠다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준다면 무조건 먹어라. 고점에 들어갈수록 방망이는 훨씬 더 짧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. 내가 저 밑에서 보유를 했다면 지금 하루에 5%, 7% 무너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지만 고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익도 못 본 상태에서 5% 이상이 깎여버린다.
그건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으며 혹시나 폭탄 돌리기에 당첨되는 하락이라면 그대로 깡통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깡통으로 직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온 종목은 애초에 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종목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신고가에서 매매한다 하더라도 고점일수록 방망이는 훨씬 더 짧아져야 됩니다.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코스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뭐 끝없이 오른다 하더라도 고점에 타서 더 이러지 말고 고점에 탔으면 방망이가 짧아져야 됩니다. 그게 뭐 고점에서도 더 계속 올라가든 말든. 자, MDS 테크를 보면 이런 종목은 자리 자체가 단순해서 뭐 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다.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일단 중요한 자리가 3,310원인데 이 자리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아무리 고점을 뚫고 7천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거래대금은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만 충족이 된다면 먹을 자리는 알아서 쏟아질 것입니다. 장중에 뭐 잠깐 3,310원을 돌파한다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그냥 3,31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인 한 3,350원 정도 이 자리를 확실하게 종가 기준으로 올려서 마감을 한다면 3,400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. 3,400원이든 뭐 3,500원이면 더 좋고 너무 높게 저 위에 뭐 4,000원에 주차하는 게 아닌 이상 3,400원, 3,500원 다 괜찮습니다. 그 전에 고점만 뛰어넘어서 종가를 형성하면 그날의 종가 매수를 하던가 시간의 단위가에 따라 붙는 방법이 있으며 그런 그림이 아니면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말고도 시장엔 종목은 넘치니까 또 매일 새로운 게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온 KTCS가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.6%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. 좀 예쁜 차트에서 게다가 신고가까지 나와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눌림목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뭐 차라리 떨어져서 마감을 했다면 더 쉬웠을 텐데 올랐기 때문에 고점과 거리가 좁혀질수록 고점을 빠르게 다시 장 초반에 뚫어주거나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눌림목을 잡지 못하고 멍하니 구경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. 그냥 눌릴 때까지 눌리는 도중에도 초반에 하락폭으로 변동이 좀 크지 않는지 좀 안전한지 하락으로 너무 변동이 크고 너무 쉽게 하락한다면 그건 당일 크게 하락한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며 뭐 적당히 하락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자리에 잡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쉽게 하락하지 않고 방어가 잘 되는지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인데 이틀 동안 쉬면서 그 전에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가 한 번 더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접근한다면 또 하루에 10% 이상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전에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시간의 종가를 보면 9,100원, 8,920원과 2%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뭐 더 밑에서 사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9,100원에 산다 하더라도 물린다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2% 정도 손실만 감수하면 됩니다. 어차피 그 전에 고점을 깬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이면 다시 올라갈 종목이면 이 자리에서 아주 강하게 방어가 될 것이며 뭐 아무런 종목도 아니고 이번 상승이 가짜라면은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일시적으로 지켜준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면서 결국에 이 자리에서 이탈할 것입니다. 뭐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손절한다 하더라도 3% 정도에서 끊어내거나 뭐 질질 끌어봤자 4% 정도에서는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만 엄청나게 크게 오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전에 고점 근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근처에서 매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자, 다음은 요새 핫한 업종인 로봇주 중에서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 두 개 종목도 그 전에 고점과 거리가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 양봉이 나온 다음에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. 적당히 잘 쉬었다고 생각을 하고
두 종목 다 좀 묵직한 시가총액에 거래대금이 아주 많습니다. 올랐다 하면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거래대금이 아주 빵빵하며, 무엇보다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MDS테크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의 장난감, 먹잇감이 될 수가 있으며,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나갔지만 고점과 거리가 가깝다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활용해 줍니다. 어차피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종목을 끌어올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. 어차피 고점과 거리가 가깝거나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알아서 몰릴 것을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좀 예쁜 차트,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.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짜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익 이상으로 생각하는 엔터주와 거래대금과 잠깐 쉬어가면서 그 전에 고점과 가까워서 활용하기 쉬운 것들을 찾아봤는데, 3월 시장은 제가 2월 마지막 날 마감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좀 낮췄습니다. 1월에 10개의 수익이 났다면, 제가 10개 났다는 게 아니라 10개를 예시로 들자면 2월은 실제 결과가 5개입니다. 1월보다 반토막. 3월은 3개에서 4개. 한 2-3개 정도만 하더라도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으며, 어차피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가 오히려 성과가 좋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월 시장은 그래도 종목들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조심할 건 조심하자.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려고는 노력하자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3월 시장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